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이렇게 정치 테마주 이준석 요즘에 좀 이렇게 부상하고 있죠. 지지율도 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관련주 계속 보고 있고요. 이재명은 이제 카스 쪽이 대장이고요. CS가 요즘에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여전히 보고 있는 2차전지 배터리 쪽에는 신선 델타테크 보고 있고요. 디지털 화폐의 대장인 K사인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내역도 보여드리고 어떤 종목에서 수익과 손실이 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늘 매매했던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을 저는 여기 있죠. 라이프 시스멘틱이라는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탈출했고요. 수익률은 11.34% 정도 나왔고, 이루온 손절했고요. 동양의 스틱도 수익을 내고 시장에서 탈출하고 나갔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 번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프 시스멘틱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신규주죠. 자, 신규주는 제가 이 고점 대비 이렇게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고 나면 이제 그 밑에서 양봉이 나올 때,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매매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면 쌍바닥으로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아서 오를 때 매도를 하고 나왔고, 보통 한 15% 정도 수익을 내고요. 한 10% 정도 내고 제가 팔았다가, 지금 오늘 팔았거든요. 오늘 팔았다가, 여기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올라갈 때 또 한 번 더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매가 완료된 상태인데, 뭐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 뭐 50% 빠진 거, 반토막 난 거 중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요런 자리에 매수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규주가 첫 공모를 할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편인데요.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빠지는 애들을 주로 공략하는 그런 매매법들을 쓰고 있고, 제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 영상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의 스택입니다. 동양의 스택은 철강주죠. 예, 포스코 강판이 대장이고요. 자, 포스코 강판을 매매를 한번 하다가 저는 동양의 스택도 매매를 한번 해봤거든요. 요 앞전에 조금 샀다가 요 밑에서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 낮춘 다음에 이렇게 오를 때 오늘 매도 처분이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철강주들이 테마를 이루고 급등한 이후에 요럴 때 자리를 한번 잡을까 생각했는데 못 잡고 깨지더니 여기서 자리를 잡았죠. 이 분차트로 보면 이것도 이제 쌍바닥이 나와요. 바닥에서 이렇게 쌍바닥 딱 잡을 때 요럴 때 이렇게 딱 잡고 올라갈 때 처분이 완료된 종목입니다. 이루어는 이전에 여기서 이야기 드렸죠. 예, 여기 보시면 이루어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다가 오늘 매매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3,000원을 지지하고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매매 전략을 한번 짜봤는데요. 오늘 장중에 이렇게 살짝 빠지더라고요. 살짝 빠지면서 종가가 3,005원에 끝났는데, 저는 이제 3,000원을 깨면 이렇게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직전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오늘 손절 처분이 됐고요. 일부가. 나머지 일부 종목은 남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래량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해서 뭐 이렇게 반등을 하면 수익을 내고 나가는 뭐 이런 전략을 한번 짜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오늘 매매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매매한 거 볼까요? 28일에는 매매한 게 없네요. 27일에는, 예, 27일에는 K사인 요 종목,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 디지털 화폐 관련 대장주로 매매하고 5%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 처분이 됐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뭐 요런 데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351선. 요게 이제 요렇게 반등을 해주고 다시 또 조정을 하고 있죠.
장중에 이렇게 오른 애들은 이렇게 하면서 툭 튀고 또 조정하고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대장주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오르면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오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매매하고 이제 시장에서 탈출할 때 수익을 내고 탈출할 수 있는 구간들이 여러 번 온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흔들었던 장면 보이죠? 이렇게 칙칙 이렇게. 그리고 또 전고점이었던 그 지점 부근에서 또 상승 나오죠. 자, 이렇게 상승 나오고 상승 나오고 또 상승 나오고 오늘도 장중에 요 구간이 한 10%는 돼요. 상승 나오고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수렴형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거래량이 빵빵 한 번씩 터지죠. 자, 요럴 때마다 매도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매매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대장주를 잡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장주, 테마의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테마를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대장주들을 찾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고 이 이야기들의 이제 포인트가 되는 애들, 메타버스는 선익 시스템, 디지털 화폐는 K사인, 신성 델타 테크는 2차 전지의 대장이구나. 윤석열은 좀 리스크가 있죠. 오늘 뉴스 두 개가 나왔죠. 그리고 카스도 대장이 이재명 테마의 대장이구나. 뭐 이런 것들, 넥스트아이 이런 것들 보고 이 대장을 매매하면 좀 더 안전하다라는 걸 이제 보시라고 이렇게 테마 분석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일에 매매가 완료된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이것도 매매가 완료됐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보면 26일이니까 요날이죠. 요날 수요일이라고 나온 거. 요날 이렇게 볼까요? 자, 요날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수직 상승하는 듯 보였는데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별로 없죠. 그러고 요런 데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제가 손절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다시 한번 사서 이렇게 올라갈 때 평균 단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작은 수익 내고 그냥 나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관심을 되게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상승폭을 주지를 못하고 여기에 지금 들어왔던 거래량들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그죠?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계속 얘들 지금 들어온 세력들은 아직까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호재나 뭔가 좀 있어야 이게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지루하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보시면 16억, 20억, 30억 이렇게 작아요. 한 1000억 정도씩 팡팡 터져주면 좋은데 이거는 이때 터진 거래 대금이 1290억이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터지더니 거래가 싹 죽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답답한 그리고 지루하게 시간을 끄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직전 여기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직전 고점 부분 있죠? 자, 이런 데서 어김없이 또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구간 노려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기다린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구간, 그리고 내가 원했던 어떤 자리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 이렇게 쭉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꼭 사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지지 라인이 있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지지 라인이잖아요. 이제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적인 이야기들.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지는 지점, 전고점, 요럴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기다리지 못하고 손이 먼저 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 기다렸을 때는 이제 수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지점도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직전 여기 고점이 있었잖아요. 요 앞에. 그러면 이런 지점에 오면 또 이제 파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또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쌍바닥 노리고 자, 그 다음에 함께 볼 종목은 이제 최근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 가능성 때문에 여기 넥스트아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준석 관련 테마주로 넥스트아이와 삼부산업은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을 했네요. 넥스트아이 차트를 딱 보면 자 이렇게 예쁘게 전 고점을 돌파하고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거래 대금도 얼마나 나왔죠? 1000억 이상. 저는 이렇게 테마 분석할 때 1000억 이상 나오는 애들을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주고 그 중에서 대장을 찾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회사의 재무 상태나 안정성은 이미 체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있고, 삼보산업도 나쁘진 않은데, 요렇게 보니까 전 고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전 고점이 있으니까 여기 좀 물량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그래서 넥스트 아이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요거는 이제 전 고점을 이렇게 뚫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넥스트 아이를 대장으로 한번 보고 매매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넥스트 아이와 관련된 뉴스들인데요. 젊은 층에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20대, 30대 젊은 층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당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이 만들어졌고요. 당 대표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했는데 큰 격차로 1위를 했다라는 뉴스가 오늘의 테마를 이끈 주요 뉴스였습니다. 그 테마의 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아빠 찬스 뭐 이런 거나 찬스는 아니죠. 뭐 요게 그리고 아버지가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하이드로젠 파워 법정 관리를 맡은 적이 있다라고 나오고 넥스타이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던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테마에 엮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테마로 두 종목이 나왔으니까 이제 매매하시면 되겠죠. 매매 뭐 3월선 매매, 시가계 매매, 저희 과거 영상 보시면 언제 사는 게 좋은지 이제 자주 반복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 매매 포인트 잡기는 힘들지 않으실 거고요. 손절 반드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뭘 볼까요? 디지털 화폐 몇 개 볼까요? 디지털 화폐 K사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방금 봤던 거네요. 그죠? 방금 봤던 거고. KCT 한번 보면, 요거 KCT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 이렇게 줄이잖아요. 거래량이 이제 좀 아주 작아졌죠. 그죠? 이럴 때처럼, 아주 이전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전 고점도 여기 있고 하면, 다시 툭 튑니다. 이렇게 툭 튑니다. 예, 요런 현상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9,800원이라는 지점을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다 하면 그거 깨면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깼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실력이 느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지지 라인을 잡아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요. 9,800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쌍바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점을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죠. 이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가 틀리게 되면 손절이라는 걸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카스하고 CS 한번 볼까요? 카스. 네, 카스 상승률이 상당히 거칠죠. 이렇게 엄청난 상승, 뭐 휴식도 없이 이 특징이 이렇게 상승 수렴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리고 나서 또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자, 이러면 거래량도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개미들이 다 달라붙어요. 검색 상위에도 들어가고, 자, 그래도 이렇게 3월선 부근에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런 종목이 툭 하고 빠진다. 그러면 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거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주기 때문에 중간에 출렁출렁임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는 조정하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가지 않고 그냥 위에서 놀다가 또 위로 올리는 그런 현상이 자주 나와요. 심리죠. 어떻게 보면. 요거는 30분봉 분봉 차트입니다. 분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 요 이제 이렇게 단일가 거래 했을 때 제가 영상을 올렸죠. 그 영상이 어디 있냐면 네, 제 유튜브에 여기 동영상 파트 요거 눌러 보시면 여기요. 여기 눌러 보시면 카스가 여기 있습니다. 카스 여기 하나 있고요. 요 밑에도 하나 있죠. 여기 카스 보이죠? 여기도 있고. 카스는 이재명 테마의 최근 대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카스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 계속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테마의 대장을 제가 이렇게 뽑아 드리기 때문에 이 테마의 대장주를 그 전략 구간, 우리가 이제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이 올 때마다 매매를 하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것도 쌍바닥 잡네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리고 요 전고점이 여기 딱 있죠. 거기서 딱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오니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매매할 구간이 아주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이렇게 전고점에서 지지하고, 자, 그 근방에 오니까 또 한 번 튀고, 자,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다 쌍바닥에 변형된 형태인데, 이렇게 위에서 조정하고, 그 지점까지 안 오고 다시 되튀는 건 더욱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거래량 나올 때는 매도로 대응하셔야 되고, 항상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윤석열 테마 몇 개 한번 볼까요? 윤석열 테마는 여기 있습니다. 윤석열 테마들이 가장 눈에 띄는 애들 여기 있죠. 대덕, 위즈코프, 요거는 일자리 관련 테마로 움직였고, 웅진, 애니능률 요런 정도 지금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대덕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렇게 며칠 전에 요런 지점에 이렇게 자리 잡고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며칠 기다리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시점이 리스크가 아주 적은 자리다. 예, 리스크가 적고 수익, 리턴은 큰 자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다 보인다는 거죠. 이게 한두 번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죠. 제 영상 보시면 항상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조정할 때 거래량 줄면 매수 포인트. 자, 요거 깨면 손절. 요렇게 항상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위즈코프도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이 종목은 이제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상단에서 조정하고 지금 그 꼭지를 깨려고 딱 직전에 딱 갖다 대놨어요. 이제 오늘 종가를. 그럼 내일 이렇게 뚱 시가를 이렇게 좀 갭으로 이렇게 시작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시가가 너무 크다. 만약에 시가가 너무 크면 이렇게 덤벼들 게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되고요. 이게 또 살 빠졌다가 이런 지점에 오면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들어왔던 고점 매물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다면 요거는 이제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요게 이제 하나의 박스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서 박스 상단권에서 빠지고 하단권에서 오르고 요런 형태의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거고, 이제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는 거죠. 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박스권 상단에 오면 매도를 일부씩 한다. 그리고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실린다. 그러면 다시 재매수, 이런 전략 짜보면 되겠습니다. 웅진도 이렇게 어제 오늘 큰 폭의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요런 지점, 이렇게 전고점이 있던 거래량 들어왔던 지점에서 쌍바닥 만들죠. 이것도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또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패턴 항상 똑같아요. 이 쌍바닥만 알아도 월 1,000만 원씩 수익 납니다. 자, 정말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이런 쌍바닥만 잡으세요. 그리고 직전에 지지하는 이런 거래량 들어온 지점에서 한번 딱 받치고 나면 두 번째 받치고 올릴 때는 크게 올린다. 지금 저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도 또 요 비슷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잠시 한번 보면, 예, 요게 지금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제 보세요. 지금 최근에 뭐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질 때도 고점 대비 이미 반토막 이상 이게 8,100만 원에서 보세요. 4천만 원 밑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이 4,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닥이 싹 잡히잖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급격히 하락했던 지점을 깨고 또 하락하잖아요. 이럴 때는 매매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여기에서 저점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또 저점 하나 만들면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생기죠. 자, 요런 지점이 쌍바닥이고, 이제 일봉 차트를 기준 차트로 저는 항상 보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잡을 때는 60분봉이나 뭐 240분봉 요런 거 놓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이렇게 바닥이 이제 다져지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는, 자, 요런 지점에 오면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저도 오늘 이제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이런 거 뭐 10% 이상 수익 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잡으면. 자, 요렇게 오늘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그 테마 분석, 요렇게 각 테마의 제목에 해당하는 대장주들을 이렇게 노리게 되면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잃지 않는 매매 하시면서 자기 자금을 꼭 수익을 낼 게 아니라 손절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손절 넣으면서 내가 손실을 어느 정도에서 딱 컷 해버리고 수익 구간은 무한정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매. 확률이 매매를 했을 때 50대 50이라 하더라도 손절이 짧기 때문에 수익 난 게 커지는 그런 형태의 매매가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 내일 이제 6월 시작하는 첫달이니까 또 첫날부터 손절보다는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면서 자기 자산을 지키는 그런 한 달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수익 많이 내는 하루 되십시오.